사람들이 이걸 발견해낸 거예요. 계속 같은 자음으로 구성이 된 명칭을 가진 동네에서만 살인사건이 발생하니까 분명 이 다음 살인사건도 그런 곳에서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한 거죠. 지금 뭐 채팅창에 용인 사는데 무서워요. 우이동 살아요. 저 응암 살아요. 네네네. 네,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러고 나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2004년 2월 11일 분당 정자동에서 한 고급 아파트에서 팔순의 부유층 노인이 둔기를 머리로 여러 번 맞고 숨진 채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언론이 난리 난 거예요. 정자동? 머리 둔기? 부유층? 이거 그 연쇄살인범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 발자국의 크기가 달랐고요. 이번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이 없어진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증권사 직원이 이 범인을 찾으러 고객한테 찾아와가지고 나 제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다가 돈 안 빌려준다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죽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연쇄살인. 그런데 동네 이름이 자음이 똑같은 곳에서만 벌어진대. 부자들만 누린대. 이러니까 막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떠들썩했었죠. 그러다 어느 순간 좀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연쇄살인 사건이 4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점점 기억에서 잊어버려가요. 그러던 2004년 봄입니다.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요. 그러니까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밤에 귀가를 하던 여자들이 괴한한테 칼로 마구 찔리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요. 근데 사실 서울이라는 곳에서는 이곳저곳에서 범죄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패턴으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주 막 또 언론은 난리 난 거야. 이거 살인의 추억이냐. 어떤 일이 있었냐. 2월 26일 날 한 여고생 18세 여고생이 새벽에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일을 나가신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를 배웅하고 싶잖아. 그래서 할머니 일 다녀오세요. 할머니 잘 다녀와. 하고 자기는 집에 돌아가는 골목길 중에서 갑자기 나타난 괴한한테 칼을 10번이나 찔립니다. 18살밖에 안 된 여자애고요. 걔가 원한을 누구한테 줬다면 무슨 원한을 그렇게 줬겠어요. 칼을 10차례나 찔려버려요. 다행히 목숨은 건집니다. 하지만 아주 장기가 많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치료가 필요했고 18살 소녀에게 절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몸에 남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달이 지났습니다. 4월 20일 새벽 3시예요. 20살의 여대생이 있었는데요. 이 여대생은 자신의 집 현관에서 문에 열쇠를 꽂아둔 채 그 자리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분명 누군가 따라온 걸 느꼈을 거고 급하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서 현관문에 문을 꽂고 내 집 안으로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열쇠를 꽂자마자 괴한은 그녀를 공격했을 것이고 가슴과 다리 등에 6차례 칼로 찔른 상처를 남기고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2주가 흘렀습니다. 대방동의 보라매 공원 아시죠? 새벽 2시쯤이었는데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던 22살의 여대생이 괴한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괴한은 칼로 10차례 정도 그 여자를 찔렀어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갑자기 벌어지는 계속해서 같은 패턴의 연쇄살인. 사람들은요, 혹시나 연관성을 아니요,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가정집만을 털었던 거, 가정집에 있는 노인들만을 노렸던 거고요.
이번에는 혼자 있는 18세에서 22세 여자들만 노렸던 거고요. 경찰들은 이것을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그냥 이렇게 뭐 계속 살인은 나지만 범인은 잡을 수 없는 사태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요, 그 중간에 재밌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건 그 여대생들 살인사건이 일어나긴 전인데요. 2004년 1월이었어요. 한 찜질, 신촌에 있는, 자, 지역이 중요해요. 신촌에 있는 찜질방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그 소동이 뭐였냐면요. 손님이 그 옷장 열쇠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누군가가 열쇠를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갑을 훔쳐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욕탕에서 그 전 몇 시간 전에도 이 도난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욕탕에 일하던 직원이 막 촉이 날카로워져가지고 사람들을 막 쳐다보고 있었는데 또 사건이 발생하니까 마침 그 절도범을 기억을 해댄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야, 당신 이 중에서 아까 낮에 봤던 사람 그리고 지금 훔쳐간 사람 누군지 기억할 수 있어요? 네. 누구야? 저 사람이요. 사실 인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잘 되지 않네요. 물론 인상으로만 봤을 때죠. 그의 이름은 유영철입니다. 절도 등 전과가 꽤 있던 사람이었고요. 극구 자신은 훔쳐가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 절도인 거예요. 그냥 목욕탕에서 솔직히 좀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피해자하고 합의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야, 너 수갑 차 인마! 목욕탕에서 이 새끼 그냥 꼬라 쥐새끼같이 그냥 절도를 하고 있어. 야, 경찰서로 데려가. 이러고 수갑을 채워서 경찰서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수갑을 풀어줬죠. 경찰서에서는 경찰서에 수갑을 안 풀어줬지. 그런데 이제 목격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목욕탕에서 그거 막 목격자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같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란 틈을 타서 도망갔어요. 수갑을 풀고.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 막 절도범이 막 수갑을 풀고 도망가. 그러니까 막 경찰이 쫓아가는데 막 얘가 3층 건물 옥상에서 막 떨어져. 그리고 막 다시 막 도망가.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목욕탕에서 훔쳐간 돈이 1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10만 원 정도의 절도 혐의를 가지고 게다가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고 부인한 상태에서 어쨌든 의심되니까 경찰서로 데려왔는데 왜 저렇게 죽기 살기로 도망가? 경찰이 오히려 이상한 거야. 쟤 왜 저렇게 죽기 살기로 도망가니? 그렇잖아. 이상하잖아. 근데 하여튼 다시 붙잡히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은 약간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때 뭐 절도 혐의로 받고 좀 이렇게 됐죠. 그동안의 전과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경찰은 어쨌든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죠. 자, 제가 시간의 순서대로 얘기를 하다가 중간 이야기를 갔는데 아까 그 여대생 살인사건으로 가보면 제가 아까 3건만 얘기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 이문동 아세요? 한국외대 근처가 이문동이거든요. 그 이문동 근처에 있던 한 여자 25살의 여자가 자기가 출근을 하다가 가슴과 팔 5군데를 칼에 찔렸어요. 그리고 병원에 후송이 됐지만 결국 사망했어요. 자, 그렇게 여대생들이 죽어가요. 자, 벌써 그 부잣집 살인사건이 일어났고요. 여대생 살인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연쇄살인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연계가 있어야 돼요. 물론 앞에 일어난 연쇄살인사건 4개는 물론 관련이 있죠. 이번에 여대생 살인사건도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살인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 2014년 4월 14일이에요. 인천에서 바닷가 근처에 한 차가 서 있는데 갑자기 불길이 치솟나요. 불이 막 났어. 그래서 뭐야, 왜 차에서 불이 나? 이래가지고 경찰들이 왔어요. 그래서 불을 다 껐어. 그런데 불이 꺼진 차 안에 시체 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시체는 양쪽의 손목이 절단되어 있는 상태요. 그리고 온몸이 20여 군데가 칼로 찔려 있었어요. 그런데 국가수가 이 시체를 가져가서 검사를 해보니 머리가 둔기로 얻어맞은 자국이 있어요. 그는 누구냐? 그는 황학동에 살고 있던 한 남자였는데, 그는 그냥 뭐 이렇게 시장에서 불법 CD 같은 거를 이렇게 복제해가지고 팔던, 그리고 막 비아그라, 가짜 비아그라 같은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뒷거래 시장에서 파는 그런 그냥 약간 쪼무레기 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원한 관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날 그 남자가 살해되던 날 저녁 7시쯤에 그 피해자가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와 뒷골목에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인근 가게 종업원에 의해서 목격이 된 거죠. 자,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막 부천에서 뭐 초등학생 2명이 죽고 실종되고 사체로 하고, 뭐 포천에서 여중생이 뭐 피살된 채 발견이 되고, 물론 우리가 연관성을 모르면 살인 사건은 계속해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나라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야, 닌 요즘 살인 사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냐? 경찰 니네 좀 잘해라. 그래서 경찰이 100일 작전이란 프로젝트를 따로 해요. 너무 살인 사건이 지금 많이 갑자기 막 일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팀을 짜가지고 이거 도대체 왜 살인사건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일어나냐. 근데 수법도 다 들이고 연관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 팀을 짜서 조사를 하던 와중에 3월 24일 서울의 한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근데 그게 누가 실종이 됐냐면 출장 마사지로 일하던 20대 여성이 실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출장 마사지라고 하면 그 윤락업소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출장 마사지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출장 마사지를 이렇게 나가셔서 이렇게 몸을 팔고 그런 알고 계시죠? 좋은, 진짜 가서 마사지만 해주는 그런 건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윤락업소의 여성이었던 거죠. 근데 그 여성이 실종이 됐어요. 왜 실종됐냐 봤더니 밤에 손님이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손님한테 전화가 오니까 출장을 나간 거지. 근데 그때 이래로 소식이 없어요.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동료가 걱정이 되니까 신고를 했는데, 여태까지 살인사건에 유흥업소 여자들이 계속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 경찰은 이 100일 프로젝트 작전 중이었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유흥업소, 윤락업소에서 일하는 그 여성들은 뭐 영업장소를 옮기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자주 실종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해서 경찰이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에이, 아이 돌아올 거예요. 거기 여자분들 원래 좀 뭐 잘 도망가고 그러시더구만. 금방 올 거야. 일단은 돌아가가지고 연락을 좀 기다려 보세요. 들어가요. 보낸 거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고 6월 4일과 6월 28일에 또 윤락업소 출장 마사지를 나갔던 여자가 실종되는 사건이 접수가 돼요. 2번이나. 유사해요. 밤에 출장 전화 받고 나갔는데 안 들어온 거야. 근데 경찰이 또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이 사건이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이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내기도 했어요. 이건 좀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2004년 7월 12일 밤 11시경. 따르르 따르르. 여보세요? 거기 출장 마사지 업체죠? 한 30대 남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번호가 찍혀 있어요. 핸드폰 번호가요. 저 출장 마사지 한 명 보내주세요. 신촌 로터리로요. 이 전화에 대응을 하신 사람은 27살의 한 출장 마사지사였어요. 그리고
11시쯤 전화가 왔고 바로 출장을 나갔어요. 그런데 12시가 조금 넘고 나서 다시 업소로 전화가 한 장 왔어요. 따르르 따르르 여보세요. 네, 출장 마사지입니다. 저 지금 납치되고 있어요! 그 한마디만을 남기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 이후로 핸드폰이 꺼져버려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되고 그날 밤 그녀는 업소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 여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얘는 출장 마사지에서 일을 하지만 사실은 좀 시골 출신 여자였대요. 그래서 정말 돈을 벌려고 서울에 와서 출장 마사지를 하는 거야. 돈을 벌어가지고 꼬박꼬박 자기 고향에 있는 부모님, 가난한 부모님한테 보내주고 그랬던 좀 성실한 애였는데, 물론 윤락업소에 일하시지만 그랬는데 이렇게 장난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왜 그렇게 한마디만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을까? 그래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닐 거다. 그래서 업소 분들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업주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업주한테 이거는 이상하다. 얘가 우리 납치됐다고 사라졌다. 그래가지고 이 업주가 그래 이상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형사한테 연락을 해보마. 해가지고 형사한테 연락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그 시골에서 온 납치된 여자를 불렀던 전화가 이렇게 저장이 돼 있잖아요. 경찰이 와서 조사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다음날 바로 새벽 2시에 또 그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여기 신촌 편의점 앞인데요. 마사지사 좀 보내주세요.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잠복 근무를 한 거예요. 마사지사가 출발을 하고 그 마사지 업소 주인하고 또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뒤에서 이렇게 조용히 따라가고, 근데 이거를 눈치를 챘는지 그 전화를 한 사람이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전화가 왔어. 업주한테. 저기요. 저 그 여자분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분으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그 업소 주인은 얘가 범인일지도 모르고 얘가 납치범인지도 모르니까 바꿔드릴게요. 근데 이번에는 H대학교 앞으로 보내주세요. 왜? 대학교 앞이야. 대학교 앞에 마사지를 보냈어. 그리고 또 따라갔어. 근데 저요 지금 마트 뒤편으로 옮겼으니까 글로 와주세요. 아니요. 이번에는 마트 앞편. 막 계속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수사팀들도 자꾸 공간을 옮겨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거 막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막 잠복 수사를 하는데 뭐가 잠복 수사를 어렵게 하냐면 내가 나타나려는 장소에 안 나타나고 자꾸 장소를 바꿔버리면 경찰도 잠복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장소를 막 옮기고 하다 새벽 5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남자가 등장을 했어. 그래서 이제 업소 주인이 막 이제 경찰들한테 여기로 오면 된다 했는데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근데 경찰들은 다 와 있어. 근데 이미 없어졌어. 이거 어떡하냐 이러는데 그 남자가 그 동네 주변을 20분 뒤에 다시 어슬렁거린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이 겨우겨우 그 남자를 잡았어요. 그게 바로 다시 여기 있는 유영철이었어요. 경찰이 겨우겨우 얘가 되게 치밀하게 자꾸 장소를 바꾸고 뭔가 이상한 걸 느꼈는지 굉장히 잡기가 힘들었는데 어쨌든 잡았어. 그는 이름 유영철, 전과 11범이었고요. 아까 그 신촌 찜질방 목욕탕에서 난 절도범과 같은 사람이고요. 자, 그래서 야, 너 뭐야? 너 어제 그 전화로 불러낸 마사지사 너 그거 어떻게 했어? 그랬어. 그렇게 말을 했어. 자, 여기서 이거 여러분 추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너 마사지사 어딨어?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저는 그냥 마사지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달라고 하고 기다리는데 왜 저를 체포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짜고짜 이렇게 사람을 붙잡으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마사지사는 잘 몰라요. 근데요 요즘 왜 여자들 많이 없어지는 살인사건 있잖아요. 여대생들이요.
그건 제가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마사지사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여자들 있죠. 18세에서 22세들 여자들 칼로 흉기로 찔려서 죽은 여자들은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은 어쨌든 이렇게 죽였다고 하는 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돼. 응? 그래가지고 막 물었어. 근데 막 이제 막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처음에 막 반신반의하다가 야야야 됐고 너희 휴대전화는 어디서 난 거야? 어?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아 이거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길을 걷고 있는데요. 지나던 차에서 이게 창문에서 이게 갑자기 떨어졌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 뭐 이렇게 시계하고 같이 들어있길래 제가 그냥 주워서 쓴 거예요.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자, 근데 이 경찰이 왜 이걸 묻냐면은 유영철은 체포될 당시에 종이 꾸러미를 몇 개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체포되는 순간 이 종이꾼을 먹어버린 거야.